안녕하세요. 상추씨입니다. 오늘은 8월 20일 화요일이고요. 오후 1시 47분입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찍고 있죠. 하윤이는 평소처럼 등원을 한 상태이고요. 유자씨는 화요일이라서 오리역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저는 오전에 할 일을 좀 끝내놓고 점심도 먹고 설거지 돌려놓고 상추씨를 찍고 있고요. 식세기를 돌리다가 혹시 녹음하는데 소리가 좀 잡음이 들어갈까봐 식세기는 잠시 정지를 해뒀습니다. 아주 프로 정신이 투철하죠. 네. 오늘 오전에는 그 광고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광고 기획안을 좀 썼고요. 광고가 거의 한 반년 정도? 한 5개월 넘게 전혀 없다가 최근에 조금씩 다시 들어오고 있는데, 네. 아주 이제 감사한 부분이죠. 구독자님들께도 너무 감사하고, 광고주님들께도 너무 감사하고, 네. 예전에 광고를 자주 찍을 때는 그 광고라는 것 자체를 너무 당연스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런 거만함의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유튜브를 하고 있고 구독자가 많이 있고 어떤 회사는 본인의 회사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고 싶으니까 그냥 나를 찾는 것이고 그냥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광고가 뚝 끊긴 채로 몇 달을 지내보니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었다. 그 회사에서는 굉장히 고민해서 나를 이제 선택을 하는 것이고 선택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참 많은 이유와 어쨌든 그 전에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좀 단순한 이유는 아니었다. 단순하게 내가 가볍게 받아들일 이제 그런 거는 아니었다 라는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좀 결핍이 생겨봐야 그 전에 있던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었다 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고요. 누군가가 나를 친절하지 않게 대한다면 그 사람에게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결핍을 좀 줘보세요. 뭐 각자 결핍을 주는 방법은 다 다르겠지만 물 좀 한 잔 마실게요. 아무튼 오전에 기획안을 마무리하고 오늘까지 이제 보냈어야 되는 거여가지고 시간 안에 잘 마무리를 했고요. 점심은 닭가슴살 샐러드랑 다이어트 볶음밥을 먹었습니다. 몇 주 전에 한 끼 통살이라는 회사와 함께 마켓, 공동 구매 이런 거를 진행을 했었는데 냉장고에 아직 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가끔씩 먹고 있고 아마 다 먹고 난 다음에도 계속 시켜서 먹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맛도 좋고 간편하고 그래가지고 구독자분들께서도 저번에 마켓을 했을 때 많이 구매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댓글을 보니까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는데 아마도 상추씨 채널에도 구입을 하신 분들이 조금 계시겠죠? 잘 드시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사실 제가 매일 영상을 찍지는 않거든요. 영상을 안 찍는 날들도 있고 대부분 영상을 안 찍는 날들은 이제 유튜브 편집할 게 밀려 있거나 아니면 뭔가 좀 바쁘거나 아니면 하윤이가 뭐 아파가지고 어린이집을 못 갔거나 이럴 때는 영상을 안 찍는 날도 꽤 있어요. 그럴 때들은 평소보다는 좀 정신없고 바쁘고 하다 보니까 밥을 대충 먹거나 아니면 집에 있는 뭐 빵이나 과자 같은 거 막 먹거나 아니면 시켜 먹거나
이렇게 조금 건강하지 못하게 식사를 해결할 때도 꽤 있거든요. 근데 냉장고에 닭가슴살이 잔뜩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간편하면서도 건강하게 식사를 좀 해결할 수 있어서 죄송합니다. 카톡이 울리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어쨌든 건강하게 한 끼를 좀 해결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다. 그래서 꼭 뭐 한 끼 통쌀 제품이 아니더라도 그런 좀 다이어트 관련된 식품들,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구매를 해놓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꽤 괜찮은 방법으로 식사를 건강하게 최소한 덜 그러니까 건강이 나빠지는 거는 최소한 막을 수 있다. 네. 예전에 아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해야겠다. 오늘 날씨가 많이 덥네요. 네. 더우시겠죠? 아마도 이 영상을 밤에 한 9시쯤 듣고 계실 텐데 그때는 조금 덜 더우려나? 밖에 잠깐 나가서 햇빛을 좀 보고 왔는데 오늘 35도더라고요. 아마도 체감 온도는 더 높겠죠? 네. 근데 저는 지금은 에어컨을 안 틀고 있습니다. 좀 덥긴 한데 참을만 한 정도? 지금 현 상태는. 에어컨을 요즘에 거의 24시간 틀어놓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너무 덥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약간 더위가 좀 그리워지더라고요. 네. 좀 이상한 말인 거는 저도 아는데, 뭔가 에어컨 바람이 조금 싫어지는 그런 느낌이 살짝 들어가지고 오늘은 아침부터 에어컨 끄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혼자 살 때 정말 매일같이 야식을 먹고 막 고칼로리 음식을 먹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주기적으로 폭식증이나 이런 뭐 일종의 식이장애랄까요? 이런 게 가끔씩 찾아오긴 하는데 예전에는 훨씬 더 심했었고요. 그렇게 매일같이 고칼로리 음식으로 몸을 꽉꽉 채우던 날 중에 어느 날이었는데 갑자기 치킨이나 피자 이런 거 생각을 하니까 확 물리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전혀 먹고 싶지 않고 원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일시적으로라도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데 전혀 그런 느낌 없이 불쾌한 느낌만 너무 심하게 들었었고 샐러드가 갑자기 먹고 싶더라고요. 막 신선함과 싱그러움이 뭔가 입속에서 느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문득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샐러드를 사서 허겁지겁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약간 좀 비슷한 현상인 것 같아요. 에어컨이 사실 시원하고 너무 좋지만 매일같이 에어컨 바람 속에 있다 보니까 조금 더위가 필요해졌다.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 느낌이 약간 허벅지랑 의자랑 맞닿아 있는 부분에 약간 좀 습기도 좀 차는 것 같고 뭔가 몸이 더울 때 그 느낌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화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좀 뜨거운 느낌? 그런 것도 좀 들고 그렇긴 한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더운 거를 되게 싫어했었어요. 왜 싫어했냐면 그냥 더워서 싫은 것도 있지만 또 반대로 저는 찜질방을 또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찜질방이랑 그냥 여름에 더운 게 무슨 차이일까 곰곰이 생각을 좀 해보니까 찜질방에서는 내가 더워서 땀을 흘려도 그렇게 막 냄새가 나지는 않잖아요. 씻은 상태로 옷도 갈아입고 땀을 빼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예전에는 저는 햇빛이 좀 잘 안 드는 방에서 서울에서 혼자서 자취를 10년 넘게 했는데 햇빛이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방에서 살았던 게 딱 2년이었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반지하이던가
창문이 너무 작던가, 아니면은 1층인데 다른 옆에 건물들에 다 막혀가지고 햇빛이 전혀 안 들어온다던가, 그런 집들 위주로 살다 보니까 빨래를 아무리 잘 말리려고 해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조금씩. 근데 그게 이제 덥거나 내가 몸에서 열이 나거나 땀이 나거나 그러면은 그 냄새들이 좀 퍼지는 것 같은 느낌? 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어떤 날 조금 더 잘못 마른 이상한 빨래를 입고 이제 회사에 출근했을 때 유독 그날따라 더웠거나 내가 몸을 움직일 일이 많았거나 그 모든 경우의 수가 딱 합쳐지는 어떤 날에 제 몸에서 뭔가 키키한 냄새가 나는 경험을 몇 번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럴 때 정말 위축되고 누가 내 옆으로 안 왔으면 좋겠고 굉장히 의기소침해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뭔가 더운 게 더 싫어졌던 것 같아요. 왜냐면 더우면은 남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그걸 넘어서 남들한테 뭔가 속으로라도 욕을 먹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의 형편을 탓하고 아시다시피 제가 생각이 굉장히 쓸데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 생각에 구렁텅이 속으로 또 빠져가지고 혼자서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 실내 건조용 뭐 세제나 그런 섬유유연제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나와 있긴 한데, 옛날에는 그런 걸 몰랐어요. 그리고 아마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안 썼을 것 같긴 해요. 예전에 저라면. 예전에 저는 무조건 제일 가격이 싼 제품들 위주로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좀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 제품들은 완전 최저가 제품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 비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안 썼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의 기억을 가지고 다시 되돌아간다면 쓸 것 같아요. 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좀 아끼지 말아야 될 곳들, 좀 써야 될 곳들이 있기는 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아까 야식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인데 막 야식이 당기거나 야식을 매일 많이 먹거나 고칼로리 음식들이 막 당기거나 이러는 상황이 칼로리가 부족해서 일 수도 있겠지만은, 아니면은 그냥 내가 자제력이 부족해서 일 수도 있겠지만은, 많은 경우에 좀 필수적으로 필요한 뭐 비타민이나 뭐 무기질이나 이런 영양소들이 좀 부족해도 그런 현상들이 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몸에서 뭔가 계속 음식물을 좀 섭취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저도 어디서 그냥 주워 들은 거라서 과학적으로 100% 옳은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주세요. 그래서 그런 좀 식습관이 좀 이상해진 그런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 드시면서 다른 좀 뭐 과일이나 채소나 이런 것도 좀 같이 드시다 보면 해결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저 스스로에게 말을 좀 해주고 싶네요. 제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랜만에 방을 좀 싹 치웠습니다. 방을 뭐 어느 정도 그때그때 정리는 하고 살고 뭐 그렇기는 한데, 제가 다른 짐들은 거의 없는데 일할 때 필요한 뭐 삼각대나 카메라나 뭐 렌즈나 뭐 이런 잡동사니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원래는 정리를 잘 해놓고 사는데 때때로 정리가 되게 좀 어렵게 느껴지는 기간이 찾아오거든요. 그런 기간이 이제 2주, 3주 지나가다 보면 책상이 이제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럼 책상만 엉망이 되면 좋은데, 책상이 엉망이 되면서 그 주변까지 그게 다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어질러진 그 상황이. 근데 문제는 방이 엉망진창이 되면
방만 그러면 상관없는데 제 삶도 같이 좀 무너지는 그런 경험들을 살면서 굉장히 좀 많이 했었어요. 뭐 생활 패턴이 무너진다든지 식습관이 무너진다든지 뭐 등등. 그렇게 한없이 정말 무너져서 끝도 없이 떨어지고 있던 와중에 최근에 방을 한번 싹 치우고 정리를 하니까 어느 정도 삶이 조금 정돈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모든 것이 다 고쳐지진 않았지만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책상 위를 깨끗하게 하니까 상대적으로 바닥이나 이런 곳들이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거기도 좀 치우게 되고, 또 내 방이 깨끗해지니까 뭐 거실이나 침실이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럼 좀 치우고, 이렇게 좋은 좀 선순환이 계속 좀 일어나는 것 같은데, 대부분은 방이 어질러지는 것과 내 삶의 패턴이 무너지는 것이랑 식습관이 무너지는 게 같이 오는 것 같아요. 같이 와서 저를 굉장히 좀 괴롭히는데, 근데 뭐 저 말고도 그런 식으로 좀 내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아마도 꽤 계실 텐데,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일단 집 정리를 좀 해보세요. 그게 우선인 것 같아요. 방 정리를 좀 하고 집이 좀 깨끗해지면 기분도 좋아지고 다른 것들도 좀 더 개선될 확률이 그래도 훨씬 올라가는 것 같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다이어리를 쓰기 시작했어요. 지금 하루도 안 쓰고 다이어리 쓰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저 스스로도 굉장히 우습기는 한데, 유자 씨네 회사에서 다양한 일들을 하거든요. 다양한 상품들도 있고 출판사도 하고 있어서 책도 팔고 있고, 그리고 다이어리도 팔고 있어요. 플랜두시 다이어리라는 이제 좀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다이어리, 자기가 하루 동안 무엇을 했는지 기록하고 점검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다이어리를 이제 팔고 있는데, 저도 이제 유자 씨의 남편이기도 하고 궁금증이 좀 생기더라고요. 나도 다이어리를 쓰면 내가 좀 시간 관리를 잘 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여러 번 시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다이어리를 평생 써본 적이 없던 사람이어서. 그런데 요즘에 뭔가 그렇게 막 대단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진 않거든요. 일단 살림이랑 육아는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외에 뭐 상추씨 채널을 많이 올리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강과장 채널 영상을 뭐 많이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분명히 하루는 너무 바쁘고 정신없고 이런 나날들이 요즘에 계속 좀 이어졌었거든요. 시간 여유가 없고 정신적으로도 여유가 없고 너무 계속 시간의 압박에 뭔가 시달리고 힘들고 좀 괴로워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좀 알고 있긴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시간이 없는지. 맨날 좀 쓸데없이 보내는 시간들이 꽤 있어요. 쓸데없이 뭐 인터넷을 한다던가 일을 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막 한다던가. 그래서 시간이 없는 거를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다이어리를 쓰기가 조금 더 겁이 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되게 시간 관리를 못하고 별로인 사람이라는 거를 굳이 기록을 해서 나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면 또 내 자신이 너무 싫어질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또 하면서.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에게 늘 좀 실망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이지만, 그 실망을 굳이 내가 스스로 그 상황을 또 만들어서 확인해서 다시 실망하는 거를 겪지 않기 위해서 다이어리를 좀 멀리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엔 너무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오랜만에 다이어리를 좀 꺼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어요. 네, 예전에도 삶이 너무 무너지는 순간에 다이어리에 의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하루 이틀, 네. 길어봐야 일주일, 오래 가지는 못했던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잘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잘 안 변하거든요. 네. 왜 안 변하지? 라고 이제 생각이 꼬리를 무는 순간에 자기 혐오가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사람은 원래 안 변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게 속 편한 것 같다 라고 저는 스스로는 결론을 내리긴 했어요. 물론 변하면 좋긴 하겠지만. 물 좀 한잔 마실게요. 그래서 오늘은 해야 될 거는 다이어리에 다 써놨는데 기획안 이제 써야 되고 유튜브 편집해야 되고 강과장 채널 그리고 하윤이 하원하고 하윤이랑 놀아주고 하윤이 저녁 챙기고 그리고 제 저녁 만들고 유자씨가 아마 7시쯤 퇴근할 거거든요. 유자씨랑 같이 밥 먹고 그리고 상추씨 촬영하고 이 정도를 오늘의 이제 해야 될 일들로 정했는데 기획안은 썼고 점심은 먹었고 상추씨 촬영을 하고 있다. 원래는 상추씨 촬영을 밤으로 잡아놨어요. 하윤이 이제 잔 이후로 재우고 난 다음에 촬영을 해야겠다 싶었는데 요즘에 한 8시쯤 되면 너무 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9시에 10시에 뭐 이럴 때 상추씨 영상을 만들려고 내가 시도를 한다면 분명히 좀 실패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지금 찍고 있고 덕분에 오늘도 아마도 영상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좀 삶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꼭 그럴 때 같이 찾아오는 게 늦게 자기입니다. 저는 꼭 그런 기간을 돌아보면 늦게 자더라고요. 근데 아침에는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하잖아요. 등원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다 보니까 수면 시간이 부족해지고 수면 시간이 부족해지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곤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지만 또 막 좀 달달한 것들이 땡깁니다. 그럼 괜히 아메리카노 마실 거 바닐라 라떼 마시고 그럼 아무래도 아메리카노보다는 바닐라 라떼가 설탕도 들어있고 하니까 몸에 안 좋을 테고 또 아침보다 달달한 음료를 마시고 시작하면 점심때 밥맛도 별로 없어요. 근데 뭘 또 먹긴 먹어야 되니까 대충 그냥 밀가루 종류 음식들 대충 먹고 이러면서 좀 악순환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저도 요즘에 좀 늦게 자고 있는데 어제는 그래도 좀 일찍 잤거든요. 한 10시 좀 넘어서 잤던 것 같은데 최대한 취침 시간을 좀 당겨보려고 앞으로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그러면은 제 삶이 좀 더 개선될 확률이 높아질 테고 상추씨가 좀 더 자주 올라올 확률이 높아질 테죠. 네. 저의 일찍 자기 프로젝트를 많이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구독자분들은 몇 시에 주무셔서 몇 시에 일어났는지 이런 것도 댓글에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업과 함께 나는 뭐 주부인데 몇 시에 자서 몇 시에 일어난다. 나는 직장인인데 이렇게 한다. 이런 것들 서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사실을 들여다보면 재밌잖아요. 오늘도 혼자 떠들고 있는데 24분 정도 떠들고 있네요. 좀 부족하잖아요, 분량이. 그래서 목요일날 썼던 일기를 좀 읽어드릴게요. 하윤이 빨대컵 뚜껑이 안 보여서 한참을 찾았다. 결국 어린이집에 가져갈 새로운 빨대컵을 오픈했다. 네, 아침에 하윤이 빨대컵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어린이집에 같이 보내는데 뚜껑을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새 거를 하나 뜯었습니다. 유자씨와 오나오의 복숭아, 블루베리 올려먹음, 꿀 안 넣어도 과일 덕분에 맛있다.
그래놀라도 집에 있었지만 안 넣었다. 복숭아가 제철인지 맛있다. 나의 제철은 언제일까? 이거 뭔 소리지? 이 맛있는 복숭아처럼 맛있게 익을 수 있을까? 네. 아무래도 밤에 쓴 일기 같고요. 좀 감성에 젖어가지고 쓴 것 같은데. 요즘에 그 오나오? 오버나이트 오트밀? 이거를 좀 해서 먹고 있어요. 아마 나중에 영상에 올라갈 테지만 오트밀에 우유랑 요거트랑 치아씨드를 넣어서 하룻밤 정도 이제 좀 묵혀주고 그러면 치아씨드가 이제 불어나거든요. 치아씨드라는 게 물에다 넣으면 물을 이렇게 많이 흡수해요. 그래서 좀 부피가 커지는 좀 그런 좀 씨앗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과일이나 그래놀라 같은 것들, 뭐 꿀 같은 것들 이런 거 적당히 자기 스타일대로 올려가지고 먹으면 꽤 맛있고 포만감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복숭아를 올려서 며칠 먹었거든요. 요즘 복숭아가 제철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마트에 가면 복숭아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전 원래는 딱딱한 복숭아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즘 복숭아가 다 맛있어서 그런지 물렁물렁한 복숭아도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잘 먹었고 그리고 하윤이가 그 냉장고 자석을 요즘에 좀 잘 가지고 놀더라고요. 그 냉장고에 붙여놓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이렇게 붙여놓는 자석이 있어요. 이렇게 손으로 뗄 수 있는 그 체스에서 그 제일 쫄 있잖아요. 제일 쫄병 그 말같이 생긴 자석이 저희 집 냉장고에 여러 개가 붙어 있는데 그 자석들이 은근히 비싸거든요. 예전에 샀다가 혹시라도 하윤이가 삼킬까봐. 근데 굉장히 크긴 커요. 사실 그거를 삼킬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아니기는 한데 하윤이가 좀 더 어릴 때는 그걸 혹시 삼키면 어쩌지? 라는 불안감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자꾸 이제 입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막 이렇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하윤이가 조금 커서 그거를 입으로 가져가거나 그러지는 않고 먹는 게 아니라는 거를, 그러니까 삼키는 게 아니라는 거를 좀 확실히 안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다시 붙여줬는데 그거를 뗐다가 붙였다가 뗐다가 붙였다가 하면서 잘 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애기 키우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거 자석 애기들이 그래도 꽤 오랜 시간 잘 가지고 놀아요. 아기들 힘 수준에서는 조금 그 자력이 세긴 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아기들이 당기면 떨어질 정도는 돼서 아마 제 생각엔 그 약간 손맛이 재밌나 봐요. 이렇게 힘 줘서 똑 떨어지고 다시 근처에 가면 똑 붙고 이거가 좀 재밌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요즘에 잘 가지고 놀고 있다. 목요일의 일기였습니다. 일기라기보다는 그냥 그날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간단히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목요일날 일기를 지금 제가 읽어서는 아무런 감흥이 없거든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엔 한 5년 10년 지나고 나서 방금 읽어드린 목요일의 일기를 다시 보면 아마 느낌이 되게 다를 것 같아가지고 좀 하루 일상을 꾸준히 기록을 좀 해둬야겠다. 그런 생각을 요즘에 좀 하고 있어서 일기를 다시 비밀 일기를 뭐 인스타나 이런 데 올리는 거 아니고 저 혼자서 그냥 보는 용도로 일기를 올리고 있습니다. 금요일 일기입니다. 이때는 한 끼 통살 닭가슴살이랑 저당 도시락을 점심으로 먹었고요. 이날은 유자씨가 경기도 이천으로 촬영을 갔다가 한 밤 9시가 넘어서 퇴근을 했던 날이었는데 이런 날들은 제가 하원하고 하윤이랑 좀 시간을 더 길게 보내게 되고 하윤이랑 좀 더 많이 놀고 재밌게 놀아주려고 노력을 좀 하는 편인데 이런 날들은 엄마가 퇴근을 해도 엄마 껌딱지가 평소보다 조금 덜 합니다. 보통은 엄마 껌딱지인데 저한테, 그러니까 엄마한테 막 가서 많이 앵기거나 그러지 않고, 그리고 신기한 게 그 다음 날도
엄마 껌딱지 증상이 조금 더 옅어요. 좀 적습니다. 아무래도 저한테 좀 더 많이 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유자씨한테만 하윤이가 너무 매달리면 너무 힘드니까 제가 뭐 유자씨가 늦게 퇴근하는 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윤이랑 좀 더 적극적으로 놀아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집은 보통은 제가 살림 쪽을 좀 더 많이 맡아서 하고 유자씨가 육아 쪽을 많이 맡아서 하는데, 뭐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면 저녁을 유자씨가 요리를 하려고 하면 하윤이가 계속 그 주방에서 유자씨 근처에 앉아 있거나 유자씨 다리에 매달리거나 하여튼 유자씨 근처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유자씨가 요리를 하는데 굉장히 좀 지장이 크죠. 근데 제가 요리를 하면은 저한테 잘 안 옵니다. 저는 제 마음대로 마음껏 요리를 할 수 있고, 유자씨는 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유독 심한 날이 있어요. 하윤이가 엄마 껌딱지 증상이 유독 심한 날은 그냥 유자씨 옆에 와서 주방에 있는 거 뿐만이 아니고 계속 다리를 잡고 늘어지고 울고 칭얼대고 놀아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유자씨가 요리를 좀 정상적으로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이 몇 번 이제 경험치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래, 저녁에 요리는 내가 설거지도 내가, 유자씨는 이제 육아를 하고 아니면은 뭐 하윤이 보면서 빨래를 갠다거나 그런 식으로 조금씩 서로 맡아서 하는 일들이 약간 어느 정도 좀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엄마 껌딱지가 조금 더 심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하윤이가 엄마랑 보내는 시간이 저보다 훨씬 지금까지 길었고, 앞으로도 그 누적 시간의 그 차이랄까요? 그게 갭이 계속 벌어질 확률이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개인적으로 아쉽기는 한데, 그래서 만약에 둘째를 낳게 된다면 저랑 좀 더 시간을 많이 보내서 하윤이는 엄마 쪽으로 붙이고, 네. 둘째는 제가 좀 맡고, 왜냐면 둘 다 엄마 껌딱지가 돼버리면 유자씨가 감당이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전히 일은 잘 되지 않는다. 집중이 안 되고 계속 인터넷을 하게 된다. 예전에 회사 다닐 때 구석에서 일 안 하고 놀던 팀장 시절이 생각난다. 라는 글을 또 적어놨군요. 요즘에 뭔가 일을 하려고 책상에 앉아도 집중이 잘 안 되고 계속 딴짓을 하게 되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스스로를 통제한다는 것이 누가 시키지 않는 상황에서, 누군가의 강제성이 없는 상태에서 나 스스로를 통제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고, 예전에 제가 처음으로 팀장이 된 이후에 그런 거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전까지는 누군가가 나에게 업무를 주고 데드라인을 정해주고 그 안에 무조건 끝내야 하고, 내가 누군가의 컨펌을 받아야 하고, 이런 것들이 딱딱딱딱 이제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되게 가까이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누군가가 내 곁에 있고, 팀장이 된 이후로는 물론 나에게 정해진 업무와 우리 팀에서 해야 될 일과 데드라인과 나를 컨트롤하는 누군가, 나의 상사가 다 있지만 그게 조금 다르더라고요. 내가 팀원으로서 팀장을 바라보는 것과 내가 팀장으로서 그 위에 임원진들을 바라보는 그 느낌은 조금 다르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초창기 때 물론 뭐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놀았던 건 아니지만 중간중간에 남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그 시간을 조금 더 뭔가 나의 실력이나 아니면 회사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는 어떤 행동으로 채울 수 있었는데, 그 시간에 중간중간에 이제 딴짓을 좀 하게 된다거나 좀 시간을 알차게 못 보내고 이랬던 경험들이 예전에 꽤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또 약간 버릇이 돼서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초창기 때 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었는데, 약간 뭐랄까 좀 팀장 놀이라고 하죠. 그런 거에 좀 심취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약간 갑자기 나에게 막 자유가 생긴 것 같고, 좀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나의 힘이랄까, 나의 그 상황을 되게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엉망진창 써버린 것 같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팀장을 하기 전에는 자리가 저희가 일하는 층에 출입문 바로 옆에 제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회사의 모든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 그리고 문을 드나들 때 제 모니터가 보여요. 뭐 다른 팀 동료든 우리 팀 동료든, 뭐 우리 팀 팀장, 다른 팀 팀장, 뭐 감독님, 이사님, 뭐 실장님 할 거 없이.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레 이제 업무에 대한 집중도가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왜냐면 딴짓을 할 수가 없는 그냥 환경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특진도 2번이나 하고 막 그랬었는데 자리가 운이 좋았다. 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여서 그랬는데, 팀장이 딱 이제 되고 나서 자리가 배정이 됐는데 아주 내 등 뒤에 아무도 없는 그냥 구석자리. 너무 좋죠. 사실 딴짓을 하기에는. 근데 오히려 그 자리가 약간 좀 독이 됐던 것 같기도 하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좀 더 좋은 팀장이 될 수 있었던 기회를 남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그 자리 때문에 좀 박탈당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다. 물론 뭐 그렇다고 맨날 놀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를 하시지 마시고요. 할 건 다 했습니다. 할 건 다 하고 나름 열심히 하긴 했는데 좀 놀기도 많이 놀았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컴퓨터를 유자씨 방으로 옮길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원래는 저희가 둘이서 같이 한 방에서 작업을 하다가, 제가 나레이션 녹음을 하는 일이 많잖아요. 상주씨 촬영도 해야 되고, 강가장 채널 촬영할 때도 나레이션 녹음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나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유자씨한테 키보드를 좀 이제 살살 치거나 좀 치지 않거나 그렇게 좀 부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게 하다 보니까 서로 너무 불편한 것 같아서 방을 분리해가지고 지금은 일을 하고 있는데, 나레이션 하는 시간을 최대한 특정 시간대로 몰아서 나레이션을 하고 방을 같이 쓰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누군가의 시선이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민 중입니다. 근데 분명히 엄청 불편하긴 할 거예요. 왜냐면은 나레이션을 녹음을 딱 정해진 시간에만 해야 된다거나, 또 예전처럼 키보드를 좀 치는 거를 잠깐만 스탑해달라고도 요청한다거나, 이게 서로에게 너무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너무 일을 하다가 집중이 안 될 때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핸드폰으로 라이브를 하면서 편집을 해볼까? 누군가가 나를 좀 바라봐주면 집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뭐 그렇습니다. 제 최근에 며칠간의 일상은 이러했고요. 한 40분 조금 안 되는데 1시간 채우고 싶은데 20분이나 모자라네요. 다음에 영상은 조금 더 길게 찍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요거 편집해서 좀 올리고 강가장 채널 편집을 좀 하다가 하윤이 하원하고 밥 먹이고 뭐 또 저의 저녁 일상을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은 들어가세요. 안녕.